자,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를 볼게요. 일단 이거는 인터뷰한 글이고요. 인터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요 분이 아마 인터뷰를 하신 분인 것 같죠. 네, 마이크를 들고 계신 거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최재천이라는 이 과학자에게 이제 이걸 물었어요.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 한다. 요게 이제 인터뷰의 목적이겠네요. 그쵸? 삶의 지침. 지침이라는 건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들어보겠다. 뭐 요게 인터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자 최재천,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학자로 불리는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글들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많이 풀어내신 그런 분입니다. 글 저도 많이 읽어봤고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죠.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위에서 말하는 요 사람, 요거는 이제 스승을 뜻합니다. 스승. 그러니까 사람은 스승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학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모두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입니다. 여기선 스승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읽은 책들은 학자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스승은 바로 여기서 책입니다. 책. 그러니까 책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과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과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과학자 최재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전집. 여러분 전집 아세요? 옛날엔 이제 전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소년 소녀 문학 전집 뭐 이런 것들. 그런 전집에서 이제 독서 인생이 출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릴 때 전집을 읽으셨나 봐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 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있는 읽을거리라곤 고작 동화 백과사전이 전부. 이 동화 백과사전 제가 알기로는 꽤 크고 내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백과사전 많이 봤거든요. 집에서.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추어 보는 게 일이었다.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는 지금도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책 읽기에 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다. 이것이 책 읽기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걸 책 읽기의 의미 1, 2라고 해놨는데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동화 전집을 사주셨다. 자, 이게 이제 전집에서 출발하다 그랬죠? 출발하다. 요게 이제 전집에서 출발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몇 권짜리길래? 저는 어릴 때 소년 소녀 문학 전집인가 100권짜리 어머니가 그걸 사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저 때는 이제 습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라고 써있던 시대예요. 아시나요? 요새는 뭐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읍니다라고 썼었어요. 그게 표준어였죠. 아무튼 100권짜리였는데 제일 많이 읽었던 거는 글쎄 뭘 많이 읽었을까? 허생전 진짜 많이 읽었고 뭐 처칠 전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카네기 전기 뭐 전기문도 많이 봤고 아무튼
뭐 전기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동화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그런 전집이었는데 저도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러 번 읽고 재밌는 책들은 그랬었는데 아무튼 전집을 읽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엄하셔서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죽자고 읽고 또 읽었죠. 저도 만화방은 못 갔어요. 어머니가 못 가게 해가지고. 소설은 많이 읽었는데. 그 후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이것도 전집이네요. 그죠? 를 사주셨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최재천 씨의 글들을 보면 문학에 대한 어떤 소양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과학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삶아먹듯 읽고 또 읽었다. 아마 여러분은 배따라기 뭔지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들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어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어반장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쉬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담은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하지만 한자 성어는 이어반장, 손바닥을 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바로 질문했다. 선생님,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을 다 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작가의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그 작품도 그럴 거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방진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작가가 모두 똑같은 성향의 작품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좀 글쎄요.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그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고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있고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질문도 굉장히 무례하죠.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국어 선생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네요. 네.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이거 질문이어야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이건 비난이죠. 선생님 혹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런 성향들이 있던데 이 작품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려울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네.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난이지. 예. 건방진 놈. 그 다음 한 작가의 소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낸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이과 느낌이 아니라 과학자인데 문과 느낌이 난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글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번 휙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탯줄이었다.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비유적 표현.
감성의 탯줄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최재천이 현재 갖고 있는 감성이 옛날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참 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고 딱 이해가 되면 굉장히 뭐랄까 문학적으로 감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문학적인 재미,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재미가 느껴지는 표현인데 뭐야 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이과적인 거고 요런 건 이제 약간 문과적인 거고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요런 뜻이에요. 이 감성의 탯줄이었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재천이라는 과학자가 문학적인 감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학적인 감성이 바로 옛날에 읽었던 그 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탯줄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문학 청년 과학을 만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문학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 문학적인 소양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이 사람이 뭐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최재천이 17살이 되던 1970년 17살이 1970년이라고 그렇군요.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솔제니친은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의 문학가였습니다. 문학가였는데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만 굉장히 좀 독재 정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문학을 통해서 많이 고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문학가예요. 여기 보시면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기록한 수용소 군도로 인해 반역죄로 추방되어 망명생활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인터뷰에서는 그 수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도 물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인터뷰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 있어요.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자, 이게 굉장히 짧은 수필입니다. 뭐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이제 던졌어요. 그 불 안에 불 속으로 던졌음. 근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미친 듯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나온 개미들이 도망을 치지 않고 그 통나무, 나무죠. 통나무를 에워싸고 통나무 안으로 들어가요. 하다가 불에 타 죽어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필이 굉장히 짧아요. 그냥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개미들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끝나요. 수필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미가 하는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뭐 멍청한 행동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개미들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솔제니친은 거기서 글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개미들은 왜 그랬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개미들의 여기는 이제 이타적 행동이라고 이제 답을 내려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타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개미들의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타적이라는 건 왜 이타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거기 개미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가라. 집안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불에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타적인 행동이 맞죠.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그는 궁금했어요.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일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사회생물학.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세계적인 자연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사유는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 사고, 깊은 생각. 왜 이렇게 겹치냐? 사유라는 말의 뜻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그러니까 솔제니친의 그 수필을 읽었고요. 수필이니까, 여러분, 수필이니까 이건 사실이죠.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수필이니까. 그래서 솔제니친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고, 그 경험이 궁금증을 유발한 것이죠. 최재천에게.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사회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최재천의 진로에 독서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갈고 닦은 싸움의 기술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와 세계가 뭘 의미할까요? 전장이죠. 전장, 전쟁.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있게 답했다. 뭐겠어요?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답은 나와있죠. 바로 독서죠. 독서. 그래서 창과 방패, 이게 이제 무기인데, 이 무기는 독서라는 거죠. 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독서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옛말이다. 뭐 요즘은 여러분은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으실 텐데, 들어보셨나요? 평생 직장. 예전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직장 하나를 구하면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라기보다는 정년까지 일을 하고, 정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퇴직해서 뭐 이제 퇴직금 받고 그 퇴직금으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사는 뭐 이런 형태의 삶이 많았다면, 요즘은 사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한 70, 80 정도면은 많이 이제 돌아가시곤 했는데, 요새는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하나의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직장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앞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기 위해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죠. 결국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데, 이 능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공부하는 능력이겠죠.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 수학이라는 게 그 매스매틱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배운다라는 뜻이죠. 그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거예요.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학문을 배우기 위한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독서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곧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휴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름의 핑곗거리를 만들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재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 뭔가 알리는 바, 깨달음을 주는 바, 이런 뜻이죠. 깨달음으로 할까? 깨달음을 주는 바가 크다. 자,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건 다 인용이죠. 그죠? 이건 최재천 씨가 말한 것을, 인터뷰 중에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글쓴이가 한 말이 있고 최재천 씨가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의 글쓴이가 한 말, 인용한 말,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최재천 씨가 주장하는 바죠.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연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과학의 발달, 과학적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화론도 읽고 나노과학 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작심하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들도 별 도움 없이 쭉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책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혼자이기에 책을 찾기도 한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책과의 대화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세상은 하나의 나무 기둥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 풍성했고, 자, 이것도 지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꽃이 피듯 다채로웠다. 비유적인 표현.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책 읽으란 얘기예요. 네, 책 읽으란 얘기고, 최재천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책을 읽었는데 그 어릴 때 책을 읽었던 경험이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었다. 진로에 도움도 주었고 이 사람이 책을 읽어서 이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핵심 정리를 보면 갈래는 면담, 성격은 주관적입니다. 마지막에 주관 나오죠. 교훈적이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글이니까 삶의 지침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주제는 자발적이고 장기적 독서 계획과 실천의 중요성. 뭐 책 읽으란 얘기입니다. 특징을 보면 최재천이라는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들었어요. 그죠? 인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을 했고 그러면서도 주관적인 이해와 감상을 덧붙였습니다. 뭐 이런 서술상의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글을 제가 세 줄로 정리를 해놨는데, 최재천의 어린 시절 읽었던 책과 독서 경험을 소개했죠. 이거는 사실 이 글의 어떤 핵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걸 소개하고, 그게 최재천의 인문학적 소양,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과학과 다른 학문과의 어떤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게 독서 경험이 그 어떤 힘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지니친의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을 접했는데 거기서 개미들의 행동을 보고 동물의 행동에 궁금증을 느껴서 이제 사회행동학인가? 사회생물학? 네, 사회생물학이라는 그런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며 전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고 평생학습이 평생학습이란 단어는 제가 넣은 거예요. 평생학습이 일반적인 일이 된 지금 사회에서는 더욱더 독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 사실 그 수필이기 때문에 면담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글의 내용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